근데 생각보다 약간 힘이 세구나. 아니 이렇게 밀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뭐야? 여기 골랐네. 그냥 이러고 있어. 이거 맛있어. 심지어 한 손으로 하는 거다. 아, 초콜릿이 많이 있냐? 지우야. 내 초콜릿 팥 맞아, 팥 맞아. 너도 먹어. 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어. 맛있게. 진짜? 진심으로? 그럼 토핑스 먹는 느낌 아니야? 와 파시오. 근데 그게 엄청 단맛의 팥이 아니라서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하더라고. 미지근한 파? 가. 자, 봅시다. 가는 거야. 자, 봅시다. 아니. 근데 쌤도 약간 너희들의 심정이 약간 공감되는 게 쓰라가 오늘 6시에 잤다. 6시 반? 6시? 6시 반에 잤다 그랬지. 소문이 안 잤대요. 안 잤어? 네. 진짜? 네? 대박. 네? 리얼리? 네. 쌤도 이게 그 물론 정말 엄청 미룬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 너희도 바쁘잖아 사실은. 시험을 바쁜 것 때문에 살짝 미루다가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매우 퀄리티 높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제 잠은 자야 돼. 왜냐면 잠을 안 자고 출근을 하면 바보가 되더라고 정말. 지금도 사실 지능이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있거든. 근데 잠을 안 자고 수업을 하면 진짜 정말 안 돼.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자야 되겠다 싶어서 한 3시간 잤나? 그리고 이제 그런데 매번 이제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토요일 수업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막 바쁘게 지내다 보면 막상 또 이제 또 그날이 와 있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정말 공감이 돼요. 일단 다음 주는 반드시 이렇게 봅시다. 자, 합시다. 아 그리고 쌤이 이제 그 욕심이 좀 있어서 뭔가 수업 준비를 더 뒤에 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고 잘라야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잘 못해서.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제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그 교육 과정에서 거리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너희들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리에 대한 이 내용을 좀 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만 교통 문제에서 제공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각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몇 개의 도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공간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3가지잖아, 맞지? 점과 그냥 선이 아니라 직선, 그냥 면이 아니라 평면, 요 3개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맞지? 그럼 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우리 3개를 가지고 중복을 활용해서 뽑는다고 하면 총 몇 가지를 뽑을 수 있지? 아까 저기 썼었잖아. 총 6개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각이 만들어지는 조합은 총 3가지야. 뭐냐면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이렇게 3가지가 각이 만들어지는 조합이거든. 점과 점, 각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점과 직선, 점과 평면, 각이 안 만들어지지 않았지? 각이 만들어지는 조합은 총 3가지고 우리 그 3가지 각을 배워야 되는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특별히 따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몇 가지일까? 2가지겠지.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근데 원래는 교과서에서 조금 더 뒤에 나오거든. 근데 쌤은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할게, 알았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각은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쌤이 이제 옛날에는 직직각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이제 지금도 입에 좀 다시 익으면 직직각이라고 부를 게 알았지?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각이라는 말이 너무 길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직직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일단 합시다.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한 점에서 만나. 성윤아,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 뭐였지? 평행. 평행. 한 점. 한 점. 그리고 이상한 거 있었잖아, 쌤이 이랬던 코인. 거. 꼬이지. 이렇게 3가지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이미 평행을 이야기한 거거든.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이 뭐 0도라고 해도 되고 180도라고 해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평행하고 넘어가는 거야. 특별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 몇 가지 남은 거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꼬인 위치 이렇게 두 개 남은 거잖아, 맞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쉽다. 이 각을 각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법은 아닌데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그 조그마한 글씨 있잖아. 조그마한 글씨로 이제 각의 크기는 이제 두 각 중에서 그 크지 않은 각, 다시 말해서 작거나 같은 각으로 정의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각 하나랑 요렇게 각 하나랑 두 개 생기잖아. 나머지 두 개는 어차피 같은 각이니까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누구를 하겠다고? 일반적으로 작거나 같은 각을 하겠대. 오케이? 근데 예전에는 이게 어떤 교과서에는 그렇고 어떤 교과서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찾아본 교과서들이 다 작거나 같은 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오케이?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건 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 꼬인 위치. 꼬인 위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L이 꼬입니다. 이 둘이 이루는 각은 뭐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한 직선을 혹은 두 직선 모두를 평행이동하자는 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샥 계속 옮기는 거지. 이렇게 만나다 M'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 각을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이루는 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외우가 아니야? 그냥 정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받아들이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요거 설명하고 나서 뭘 많이 그리냐면 정육면체 많이 그립니다. 정육면체 그냥 육면체 아니야. 이번에는 직육면체 아니고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자, 이를테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수라야 어떤 관계니?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세 가지밖에 없다, 맞지? 꼬인 위치다, 꼬인 위치. 그러면 만나 안 만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뭐 하자고? 평행이동하자. 이렇게 평행이동하지 마. 여기가 몇 도가 되니? 지금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45도가 되는 거지. 저렇게 판단하겠다는 얘기.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렵겠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 꼬인 위치잖아, 맞지? 지금 어느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알겠지? 얘네들 둘이 이루는 각은 뭐가 될까? 90도 맞아. 90도 맞아. 어떻게 하지? 조금 곤란하긴 하다, 맞지? 조금 곤란하긴 하다. 나중에 이거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냥 지금은 직관적으로 90도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꼭 저 모서리를 따라서 평행이동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옮겨봅시다. 저 밑에 노란 선을 저렇게 옮긴 거야. 괜찮지? 그리고 요 직선을 어떻게 옮길 거냐면 요 점을 지나도록 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도록 옮길 거거든. 그러면 저 직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딱 정확히 중점에 딱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도 두 개 다 옮긴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 선을 이렇게 약간 뒤로 당긴 거지. 그러면 정확히 요 점과 요 점, 여기 중점, 대각선의 교점과 여기 중점을 딱 지나가도록 연결될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난 요 각이 90도라는 사실을 지금 보이고 싶거든. 근데 이제 기하적으로 설명하려면 아직 막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이제 이따가 할 건데 일단 지금은 그냥 대수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가 성립함을 보이려고. 괜찮니? 그럼 직각삼각형이 맞잖아, 맞지? 자, 해봅시다. 여기를 2a라고 할게.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루트 2a가 될 겁니다. 요만큼 길이도 루트 2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a라서 요 길이는 루트 3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2a라서 요 길이는 루트 5a가 될 겁니다. 다시 이 길이가 루트 5a, 이 길이가 루트 2a, 이 길이가 루트 3a 따라서 피타 성립 이렇게 됩니다. 성민이 이해했니? 꿀밤을 때려도 괜찮겠니? 너무 조금 시도로 하니까 복잡해. 사실 나중에 그냥 직관을 아니고 논리로 막 하고 솔직히 찾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런 것도 다 해야 돼 결국은. 어차피 도형 계산에서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빡센 건 아니라서.
아니면 쌤이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게. 자, 쌤이 약간 뇌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약간 그 히든 스킬이거든.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걸 하는 거야. 하나 더 그리는 거야. 옆에 합동인 정육면체 하나 더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처음에 그었던 선이 이 선이잖아, 맞지? 맞지? 그리고 요 선이잖아. 요 선이잖아, 요 선. 얘를 이렇게 평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이 친구와 이루는 각이나 이 친구와 이루는 각이나 어때? 똑같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직각이라는 걸 보이는 거야. 괜찮지? 근데 지금 우리가 요 길을 A라고 하게 되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 루트 3a가 돼. 이건 그 중학교 내용인가? 하여튼 그래. 어쨌든 루트 3a. 여기는 밑변 대각선은 루트 2a가 되지. 그리고 요 길이가 2a이고 요 길이가 a라서 여기는 루트 5a가 돼. 좋다. 괜찮니? 요렇게 해서 보일 수도 있어. 이해했어? 이제 나중에는 근데 성질만으로 바로 보일 수 있거든. 이제 눈풀 되는 거지. 그때까지 일단 좀 이따가 합시다. 그러면 다시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한다고? 한지에서 한다면 그냥 그거 하면 된다. 사실 그건 우리가 원래 하던 거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누구라고? 꼬인위치. 꼬인위치는 어떻게 하자고? 한 점에서 만나게 평이동하자. 맞지? 평이동해서 만드는 그 각 중에 작거나 같은 각을 우리가 직직각이라고 하지. 괜찮지? 오케이. 여기 정사면체도 그래놨는데 정사면체는 아마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긴 할 겁니다. 아, 좀 애매하네. 여기서는 이제 각을 할 때 뭐 이걸 한번 근데 좀 불편하긴 하겠군요. 그냥 이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각이 특별히 중요한 건 없군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인데,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인데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잘 가지?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입니다.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이고, 그래서 보통 얘는 이제 다른 쌤들도 많이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직평각이라고. 공식 교과서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많이들 씁니다. 직평각이라고. 봅시다. 그럼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성윤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있었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지? 세 가지.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 그리고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였어. 오케이. 근데 이제 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 위에 있으면 0도 아니야, 맞지? 이게 평행해도 뭐 0도든 180도든 되겠지. 그럼 뭐밖에 없어? 한 점에서 만날 때만 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 저 교점이 아닌 임의의 한 점을 잡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반을 내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기지. 그때 요 각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것도 정의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외우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사면체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 바닥면, 이 바닥면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각,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소리 잘못 그렸군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음 턴이고 다음에 할 얘기고 지금은 직평각을 하는 거니까
요 길이와 요 선분과 요 바닥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건 근데 이제 특수각은 아니라서 보통은 이제 그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 이렇게 나올 거거든. 자, 어떻게 할까? 보통 많이 하는 방식은 이제 요걸 쓰는 겁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다 증명을 할 건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정확히 이 수선 위에 딱 떨어지거든. 그리고 요 점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겁니다. 요거는 사실 증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충분히 기하학으로 납득할 수 있거든. 정사면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내리게 되면 이 꼭지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발을 내리게 되면 요렇게 삼각형 세 개가 만들어질 거거든. 근데 삼각형 세 개가 뭘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정사면체라서. 근데 이 밑면이 정삼각형이라서 각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은 외심일 수밖에 없어. 근데 정삼각형에서는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전부 다 뭐해? 일치하잖아, 맞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정확히 여기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직평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아? 아까 저기 뭐라고 했어? 직선 위의 한 점에서 평면에 되는 수선의 발과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직각삼각형의 저 내각의 크기를 직평각이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 길을 A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는 정삼각형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될 겁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도 2분의 루트 3A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지?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기본 부수선은 뭐였지? 수선이 얼마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A가 되지. 그러면 이거분의 이것도 코사인이잖아, 맞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직평각 구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순서는 직평각은 조금 더 뒤쪽에서 나오고요. 이제 얘를 먼저 소개하는데 얘는 수직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누구나 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어떻게 정의할까?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거야. 좀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칠판의 평면이야. 이게 분필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우리가 누가 봐도 이 흰색 분필 기준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친구가 칠판과 수직 같지, 맞지? 이렇게 놔도 요 각도가 90도가 되는 상황은 존재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각이 수직이 되는 상황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나의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라고 해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직선이 수직일 때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분필을 L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이 평면에 존재하는 직선이 몇 개쯤 되지? 무한히 많다, 맞지? 그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거든. 내가 문제에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주면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풀면 돼. 근데 문제는 반대로 그러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는 걸 내가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의가 뭐였어? 모든 직선과 수직이래.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보여야 되잖아, 맞지? 그건 비합리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정의. 정의는 그냥 결론이 뭐야? 모든 직선과 수직이야. 이게 끝이거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냐면 수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선 정리라는 말로 그냥 썼습니다. 요새는 요거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수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개만 수직이면 나머지 다 수직이 돼. 가 수선 정리야. 이해했어? 다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정의는 뭐라고? 평면의 모든 직선과 직선이 수직일 때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했어. 반대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여야 할 때는 모든 직선과 보여야 하는 수고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기를 혹은 알게 되기를 그냥 두 개만 평면 위에 있는 사실은 일치하지 않고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하나만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걸 보이는 게 수선 정리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으면 그냥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중에 그 직선과 수직 직선을 두 개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 얘기가 수선 정리입니다. 해봅시다. 얘는 조금 중요하고 가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증명을 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 사실 증명이 꽤 나오긴 했었거든요. 얘는 자주라기보다는 이제 꽤 나오는 편에 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편의상 그 이 점을 O라고 하고 다시 지금 많이 졸려? 지우야? 지우야 많이 졸리니? 우리 히터 끌까? 너무 따뜻한데? 우리 대답을 안 해줘? 끄고 싶진 않아? 네. 아늑하고 좋아?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직선 두 개를 잡을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이 직선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 직선과 L이 이루는 각이나 얘를 O를 지나가도록 평행이동하고 이루는 각이나 어떻다고? 어차피 같다고 했잖아, 맞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꼬리니 직선 평행이동해서 잰 각도 똑같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모두 다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자. 이 직선을 M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N이라고 할게. 그래서 O라는 점에서 지금 세 직선이 모두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 L이라는 직선과 이 N이라는 직선이 수직이고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까지는 주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이게 성립하면 나머지 모든 직선, 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나머지 모든 직선과 L이 수직임을 보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지금 쌤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어? 이거 조금 중요해, 알았지?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우리가 Q 직선이라고 하자. Q 직선은 알파 위의 모든 직선을 대표하는 임의의 직선이야. 임의의는 뭐지? 어쨌든 임의의 직선이야. 괜찮아? 근데 저 직선과 우리는 L이라는 직선이 항상 수직임을 보이고 싶어.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이 Q라는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옮겼다고 치자. 평행이동했는데 각도가 달라진 건 착시야. 괜찮지? 평행이동한 거야. 진짜 평행이동했는데 다시 그리고 싶진 않아서 조금만 봐주세요. 그냥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직선 M 위에 한 점 A를 잡고 N 위에 한 점 B를 잡을게.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쭉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한 점 P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O에 대해서 대칭인 점 위에 P' 을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삼각형 요렇게 만들어진 삼각형과 요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두 개가 있을 건데 이 두 삼각형은 이제 합동이 될 겁니다. 합동이 될 겁니다. 다시 삼각형 PAB와 삼각형 P'AB는 합동이. 다시 이 P'과 P는 이 O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뭘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냐 하면 이렇게 삼각형 PAO와 P'AO는 무슨 관계야? 저거는 합동인 게 너무 간단하거든. 왜냐하면 요 길이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그리고 둘 다 직각이지. 그리고 이 길이랑 길이 어차피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삼각형 PAO와 P'AO가 합동이고 같은 방식으로 PBO와 P'BO도 합동이야.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럼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주황색 직선이 L이랑 수직임을 보이고 싶거든. 그러기 위해서 얘가 요 삼각형, 여기를 내가 이제 다시 이름을 R이라고 합시다.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임을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O라는 점은 저 P'의 중점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RP'P의 중점이거든. 밑변의 중점이거든. 그럼 무조건 관계가 뭐가 돼?
수직 관계가 달성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만 보이면 돼? 내가 이걸 보였으므로 이제 삼각형 PRP'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PR과 PR'이라는 이 각이 이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보이기만 하면 돼. 괜찮니? 오케이. P'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게 이제 같다는 사실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가야 되거든. 지금 여기 삼각형 PBR이랑 삼각형 P'BR이랑 합동이 될 거거든. 왜 합동인지 알겠어? 삼각형 PBR이랑 P'BR이랑 합동이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둘이 뭐라고? 합동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어때? 똑같잖아. 이거 공유하지. 이 길이 아까 같다며.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 둘이 뭐가 됐어? 합동이 됐잖아. 그럼 뭐가 돼? 얘가 달성이 되었잖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는 중점이고 그럼 둘이 수직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Q'과 L이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보이게 됩니다. 괜찮니?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수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인데 말이 길잖아. 맞지? 수선 정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해. 매우 중요해. 괜찮아? 안 괜찮아? 성윤이 안 괜찮지? 안 괜찮지? 지금 잘 이해했어? 방향은 명확합니다. 맞지? 결국은 우리는 저 Q, 알파 위에 임의 직선 Q와 L이 수직임을 보이고 싶은데 그러면 Q를 평해도 괜찮아. 그러면 저기 삼각형 PRP'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보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해봐. 자, 그냥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정육면체가 있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지? 저거지. 여기 내가 이 직선이랑 이게 수직임을 보이고 싶거든. 괜찮니?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이제 잠깐만. 지금 쌤이 한번 직선과 평면의 수직인데 왜 이거랑 착각을 했지? 오케이. 예, 쌤이 착각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았습니다. 다시 할게. 나는 이 평면, 이걸 그립시다. 이 평면과 요 직선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보일 거예요. 괜찮아? 다시. 요 직선이랑 요 평면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보일 거야. 괜찮아? 수직이야? 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직선이랑 이 평면에 있는 직선 중에 수직인 직선 두 개만 찾으면 돼. 근데 뭘 찾아도 되잖아. 근데 걔네들 둘이 평행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첫 번째 이 직선은 요 직선이랑 무슨 관계야? 이거 정육면체야. 수직이 맞지? 이 직선도 이 친구랑 수직이 맞지? 왜? 1초 여기다 갖다 옮겨봐. 수직 맞잖아. 따라서 이 직선은 이 평면과 수직이야. 괜찮지? 네. 그럼 뭐지? 수선 정리해서 두 개가 수직이면 얘가 수직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러면 평면과 직선의 수직에 관한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이 직선과 이 평면에 속하는 모든 직선은 뭐라고?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평면에 속하잖아. 그럼 수직인 거야. 여기 내가 무슨 직선을 그리더라도 그 모든 직선이 얘랑 수직인 거야. 괜찮니? 다시. 이번엔 정사면체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정사면체입니다.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의 관계는 뭘까? 얘도 똑같아. 얘도 수직이야. 서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이렇게 되는 느낌 아닐까? 맞지? 수직인 것 같아. 맞지? 그걸 이제 보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여기서 이 삼각형 혹시 무슨 삼각형이야, 수라야? 정삼각형이겠지. 정사면체니까. 이게 수선이 빵빵 내려. 그럼 어디에 떨어져 정확히?
중심 떨어지겠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수직을 빡 내려. 여기 수직이 떨어지겠지, 맞지? 지금 봐라. 요 직선이랑 이 평면에 속하는 몇 개의 직선과 수직이야?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잖아, 맞지? 그럼 이 평면에 속하는 모든 직선과 얘는 뭐라고? 수직이라. 그럼 얘랑 수직 끝 이렇게. 이게 뭐라고? 수선 정리야. 꽤 유용해, 사실은 꽤 유용해. 물론 이제 나중에 저거 다 외우고 있을 건 지식으로 알고 있을 건데 그래도 어떤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요긴하게 쓸 거란 얘기야. 쓰라 혹시 성민아 혹시 너무 어려워? 괜찮아 할만해? 가인이 너무 어렵구나. 그건 아니야? 너무 졸리구나. 그건 맞지. 하하 맞췄다. 그건 아니지. 자 이게 이제 수선 정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책에 88페이지랑 89페이지 있는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책 봅시다. 90쪽 봅시다. 90쪽. 자 필수예제 4번 문제가 그냥 쌤이 한 얘기다, 맞지? 필수예제 4번이 쌤이 한 얘기입니다, 맞지? 이게 원래 기본 예제긴 해서 그 다음에 그 필수예제 5번도 쌤이 한 거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167번 잠깐 봅시다. 167번. 자 거기 문제를 보게 되면 L과 알파가 수직이고 M과 알파가 수직이면 L과 M이 평행하다 이렇게 나왔어. 167번 잠깐 풀어볼래? 지금 나오고? 풀어볼래? 가인이도 나쁘다. 자, 직육면체를 그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직육면체를 그리는 거야,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다 잘했어, 나머지는. 직육면체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참거짓 판단을 할 때 아까 그리고 쌤이 그런 얘기 했잖아. 정민아, 아까 쌤이 하나 요거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여러 개 그릴 수 있어. 그리는 거 귀찮아. 그것도 있고 또 언제 문제가 생긴다고? 수직이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 착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지. 지금 여기 뭐가 있어? 여기는 수직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착각하기가 쉬워. 봅시다. 지금 L과 알파, 여기를 알파로 삼았다 봐요. 근데 학생들이 약간 L과 알파가 수직이고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제 처리를 할 때 여기는 L과 알파가 수직 이렇게 그리고 M과 알파가 수직. 이거는 맞네. 요거는 요렇게 수직이 되게 그려질 거면 이건 맞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그려도 내가 L을 하나 그려놓고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때 L은 무조건 조금 만족하게 그려. M을 조금 만족하게 어딘가 그릴 건데 어디에 그리더라도 L과 M이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참인 거야. 괜찮니? 이제 니은 봅시다. 니은. L과 알파가 수직이고 L과 베타가 수직이면 그럼 이제 L과 알파를 수직으로 잡았다면 이제 L과 베타가 수직의 평면을 잡으려고 봤더니 이 평면밖에 사실은 만들어질 방법이 없다, 맞지? 여기가 베타가 될 거야. 그럼 알파랑 베타랑 무슨 관계? 평행. 이건 맞는 거야. 자, 디귿 봅시다. L과 알파랑 평행하네. 그럼 이제 이 친구 치우고 여기를 알파 L이라고 잡자. 여기를 L이라고 잡자. 알파랑 평행하게. 그 다음에 M이 알파랑 평행하네. 그러면 M을 어디다 잡아야 되지? M을 어디다 잡아야 되지? M을 내가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 알파랑 평행한 거 아무거나. 그럼 L이랑 M이랑 평행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근데 알파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도 알파랑 뭐해? 평행하잖아, 맞지? 저런 것들이 발레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과 수직이 섞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참인 경우도 있는데 참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필수 5번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69번 한번 풀어볼게요. 169번. 이번에는 정삼각기둥, 정삼각기둥. 일단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평행이동에서 만나게 그려야 되겠지, 맞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옆면은 정사각형이래. 그리고 그 우리가 공간도형 문제를 풀 때 전설의 기술 중에 하나가 떼어서 다시 그리기입니다. 갑자기 오늘 약간 이상한 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진짜 중요하지 않았지? 쌤이 그린 거 좀 봐줄래? 일부러 색깔 맞춰서 그렸거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그 AF랑 BC, 여기가 AF고 여기가 BC잖아, 맞지?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 꼬인 위치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평균에서 만나게 하라고. 그럼 이렇게 만나게 그렸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렇게만 그렸다고 각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삼각형을 만들 거거든. 괜찮지? 그리고 웬만하면 이등변 삼각형 나올 거야. 혹은 정삼각형 나오나. 왜냐하면 우리 이걸 코사인 배우기 전에 배우고 나서 배워. 배우기 전에 배우는 거야, 우리는 공식적으로. 위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잖아, 맞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얘는 사실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거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기말고사 범위인데 기하를 2학기 때 배우는 친구들은 상관없겠지. 1학기 때 배우는 친구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지금 웬만하면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질 거야.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렸더니 지금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지? 이제 뭐 하면 돼? 그럼 끝났잖아. 이 길이분의 이 길이라면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 맞지? 괜찮아? 근데 이렇게 떼어서 다시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쌤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정말. 그래서 공간도형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흥민이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 그 93페이지로 가서 세 문제 빨리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안 해도 되지 이거? 성민 혹시 설명이 필요하니? 진짜 괜찮아? 알았어. 자, 봅시다. 176, 177, 178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176을 보게 되면 정육면체가 주어져요. 정육면체가 그 다음에 주어지기를 FH와 EM이 이루는 값의 크기를 구하래. FH가 여기고요. 그 다음 EM이 요 친구입니다. 여기 대각선의 교점 잡고
여기가 m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 둘이 이루는 이제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걸 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 일단 뭐가 기본이라고? 꼬인이 치는 건 뭐 해야 돼? 평행이동에서 만나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만나게 그려. 괜찮지? 그러면 우린 요 각의 크기를 봐. 요 각의 크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게 뭐지? 결국 각을 구하려면 각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뭐가 필요하다? 삼각형이 필요한 거야. 삼각형. 특히 뭐가 좋아? 직각 삼각형이 좋은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알겠어 혹시? 이 삼각형이? 자, 지금 이게 직각 같거든? 왜 직각이지? 쌤도 빡 안 떠오르네. 근데 뭐 확인해보면 되지. 급한 거 아니니까. 여기를 내가 그냥 이번에는 2a라고 잡을게. 괜찮지?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2a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루트 2a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저 길이를 구하는 건 내가 이게 직각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아직 못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요 길이가 a가 되고 여기가 루트 2a가 여기가 2a가 되는 거지. 루트 2a가 되니까 피타를 쓰게 되면 루트 6a가 되는 거야. 맞지? 직각이 아니네. 여기가 루트 6a, 여기가 루트 2a, 여기가 2루트 2a니까 이렇게가 여기가 직각인다 갈 건데? 쌤이 바본가? 내가 착시를 겪었나? 아, 그치. 잠시만, 쌤이 착시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 쌤이 착시였어. 아까 혹시 이거 했던 거 기억해?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랑 무슨 관계라고 했었지 아까? 수직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어떻게 보였었는지 기억나? 요 주황색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그려. 주황색이 아니라 분홍색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그려. 그럼 이 평면이랑 얘랑 수직인 것 같아? 안 수직 아닌 것 같아? 수직이잖아, 맞지? 수직이잖아. 그래서 그 평면에 속하는 모든 직선이 수직이거든. 그러면 얘랑도 마찬가지. 요 직선이랑 요 직선에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 아니지? 이 녹색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은 무슨 관계지? 수직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 직선과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삐꾸야?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 평면과 이 분홍색 직선은 무슨 관계야? 수직인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다라고 풀고 끝내야 되네, 맞지? 저렇게 길이 확인할 필요 없이. 괜찮니? 그래 끝내야 됩니다. 근데 공간도면 문제를 조금 간만에 풀다 보니까 약간 감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 177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ABCD 이렇게 주어졌어요. ABCD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두 모선의 AB와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사실 이제 우리가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직 정리하지 않았단 말이야. 쌤이 거기 밑에 참고에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썼거든. 이제 교과서에는 지금은 사라진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사라진 지 벌써 한 6, 7년 돼가지고 지금은 의미가 좀 없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라기보다는 이제 이 선분 AB와 선분 CD의 동시에 수직인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누구냐면 여기 선분 AB의 중점과 선분 CD의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 친구가 사실 여기에도 수직, 여기에도 수직인 이런 이제 특수한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괜찮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그냥 바로 모조선 그으면 보이거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그으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중점이라면 얘가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중점이라면 얘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홍색 선분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동시에 수직인 직선이 될 겁니다. 지금 안 돼? 가인이도 괜찮아?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만 정신을 맑게 해줄 수 없을까?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구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길이가 주어졌니? 한 모서리 길이 1이래 1. 그럼 이거는 정삼각형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것도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에 대해서 여기를 또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쓰면 여기를 그냥 바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지? 4분의 3 빼기 4분의 1의 루트.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 그냥 되거든요. 괜찮니?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루트 씌우면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가 그냥 루트 2분의 1입니다.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선분 DB랑 그 선분 AG DB랑 AG의 동시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또 구하래.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여기 중점 잡고 여기는 이제 중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직인 걸 내려야 되거든.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가 P, 여기가 Q. 이게 동시에 수직인. 그러니까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이제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괜찮지? 자, 근데 여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 해봅시다. 일단 여기 중점이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 삼각형은 요 직선과 수직입니다. 왜냐면 얘랑 수직이고요. 얘랑 수직이라서 수직인 직선 두 개 찾았습니다. 그 두 개를 포함하는 평면은 저 직선과 수직입니다. 괜찮지? 그러면 요 선분은 이 평면 위에 존재하므로 반드시 이 친구랑 수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다 수선을 바로 내리게 되면 이 선분은 얘랑도 수직입니다. 가 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를 구하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닮음 쓰는 겁니다. 아까 쌤이 전설의 스킬이 뭐라고 했지? 이거 잘하면 공간도형을 잘할 수 있고요. 이거 못하면 공간도형을 잘할 수 있긴 합니다. 그치? 그때는 머리빨로 잘해야 돼. 순수하게. 그러니까 얘는 노력으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저건. 봅시다. 저렇게 떼어놓고 다시 그리기야. 그러면 내가 ABCD 이렇게 있게 되면 삼각형 AGC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쌤처럼 색깔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정 안 되면 마음속으로라도 좀 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P가 여기 중점입니다. P가 중점. AC의 중점에 P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소선을 발리는 겁니다. 여기가 Q가 됩니다. 이 구조예요 지금.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괜찮아? 문제에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한 모서리 길이가 6이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 CG만 6이 될 거고요. 여기가 6루트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피타 쓰게 되면 6루트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제 절반이니까 3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닮은 길이를 쓰면 길이 보여질 겁니다. 얘랑 루트 3대 1이야. 얘랑도 루트 3대 1이겠지. 따라서 이 길이는 이 길이 루트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 6이 될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서 다시 그리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떼어내서 다시 그리기, 혹은 이제 좀 힘이 있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단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라낸 부분의 모양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입체를 평면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 왜곡이 생긴다.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시 평면 도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가 아주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입체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해결하고, 좀 복잡한 계산이나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면으로 단면화 시켜서 떼어내서 다시 그려서 처리를 하는 게 정말 좋은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간도형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